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강령 밀가루 1kg으로요. 흑미호떡 반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하는 이 1kg 반죽을 시험 반죽으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해 드시는 분들은 제가 1kg 반죽을 했으면 좀 집에서 해 드시기에 조금 양이 많으니까 500g 밀가루 500g으로 해가지고 레시피에 절반 정도 줄여서 넣으시게 되면은 500g 반죽으로 집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흑미 호떡은 이제 흑미 찹쌀 호떡이에요. 왜냐면 이제 흑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호떡은 쫄깃하려면 좀 찹쌀가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명은 흑미 찹쌀 호떡입니다. 아주 검은빛에 아주 맛있게 보이는 요즘 잘 나가는 호떡이죠. 그것을 반죽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령 밀가루를 먼저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강령 밀가루예요. 강령 밀가루. 강령 밀가루 1kg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반죽할 때 마가린을 50g을요 먼저 끓여 놓으세요. 마가린. 이제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각 마가린, 버터 사각 마가린입니다. 이걸로 했는데요.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버터를 넣으시게 되면 그 동물성 마가린인데 버터를 넣으시게 되면 더 맛있죠. 동물성 마가린 넣으면 더 맛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요. 자, 마가린을 지금 저 옆에다가 제가 끓여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가 오늘은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호떡 반죽을 이제 1kg 반죽, 또 3kg 반죽, 6kg 반죽, 500g 반죽 이렇게 다 이제 올렸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마가린을 집어넣을 때 넣으라고 하는 양보다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로 아유 호떡 50g 넣으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마가린을 50g 넣으라고 해놓고 저렇게 많이 넣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댓글로요. 그것은 제가 왜 그랬냐면 그것은 이 동영상이라는 것은 이게 15분 안에 찍어야 되니까요. 15분 안에 솔직히 이게 다 전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마가린 끓인 물에 이게 제가 마가린 끓인 물에요. 마가린 끓인 물에 물을 탔었어요. 찬물을 탔었어요. 그냥 빨리 식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트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넣지만은 이 호떡 반죽에는 이 이스트하고 뜨거운 마가린하고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을 넣어서 좀 많아 보이는 거지 그것이 50g 넣은 겁니다. 제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물 넣는 양에서 뺐어요. 자, 그러면은 마가린을 지금 50g을 가열해 놨고요. 좀 이따 넣을게요. 마가린은 지금 넣지 마세요. 액체 양념은 좀 이따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미 호떡에서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백설탕 125g이 들어갑니다. 자, 백설탕, 하얀 설탕 125g 잰 거 여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얀 설탕에 이렇게 가운데로 넣으세요. 가운데로 넣어가지고 가운데로 넣어서 파묻히면 좋습니다. 자, 하얀 설탕. 그 다음에 생 이스트가 7g입니다. 자, 생 이스트가 7g 들어가는데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생 이스트로 주로 하거든요. 그래야 그 실패 볼 확률이 적어서 생 이스트 많이 넣지 마세요. 생 이스트 7g만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호떡 반죽에는 물량하고 이스트 넣는 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이제 10g 1kg 반죽에서 10g 넣으라고 동영상 올린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로 호떡 반죽은 겨울에 하기 때문에 이제 10g으로 제가 했는데요.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닌 봄, 가을 이럴 때는 뭐 11월 달 아주 추운 12월 달하고 1월 달만 제외하고 11월 달, 10월 달 또는 2월 달, 3월 달 이럴 때는 무조건 7g을 넣으셔야 좋고 한겨울이라도 생이스트로 넣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7g을 넣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10g을 넣고 반죽해서 팔아봤는데 이틀까지는 괜찮아요. 이틀까지는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근데 3일째 될 때부터 3, 4일 되게 되면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냉장고 안에서도 이 생이스트가 숙성이 계속 되거든요. 생이스트로 인해서 냉장고 안에서도 좋은 숙성이 되니까. 근데 7g을 넣을 때는 안전했습니다. 7g을 넣을 때는 뭐 3일이 돼도 안전했습니다. 그 속도가 느리니까 아무래도 이스트 양이 적으면. 근데 1kg 반죽에 10g 넣는다.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하루 만에 다 파는 곳, 엄청 번화가 다 파는 곳, 그런 곳은 10g 괜찮아도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7g을 넣으세요. 제가 넣으라는 양으로 무조건 7g을 넣으세요. 3kg 반죽하면 20g 정도, 21g인데 20g 정도 넣으라고 내가 그랬죠. 그것을 지키세요. 무조건 7g을 넣으세요. 한겨울에도 지금부터 7g을 넣으세요. 이스트를 조금 적게 넣고 숙성을 1시간 더 시키는 것이 낫지, 이스트 10g 넣으면 반죽이 남았을 때, 이틀 정도 되고 3일 정도 되면은 하여튼 만약에 신내가 난다 그러면 그 반죽은 못 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먹고 사람들이 다시는 안 와요. 시큰거린다고. 그럼 손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거죠. 반죽 원가 절감이 안 되고 반죽 값은 더 들어가는 거죠. 손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트를 절대 많이 안 넣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안전하고요. 그래서 이스트는 7g으로 1kg당 7g으로 넣으면 안전하다는 거, 생이스트. 그러나 자, 가루 이스트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가루 이스트로 해야죠. 근데 가루 이스트가 이제 저기 관리가 편하다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가루 이스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가루 이스트는 좀 냄새가 덜 나요. 생 이스트보다. 그러나 숙성 실패 확률은 훨씬 생 이스트보다 가루 이스트가 많아요. 그러나 생 이스트는 숙성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생 이스트로 주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많이만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냄새 걱정은. 많이 넣었을 때 냄새 걱정하는 것이지, 많이만 안 넣으면, 이스트 7g만 넣으면, 생 이스트 7g만 넣으면 괜찮습니다. 많이 넣었을 때가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그냥 가루 이스트로 하세요. 일단은 가루 이스트는 무조건 절반만 넣어야 됩니다. 생 이스트의 절반. 3.5g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8g짜리잖아요. 8g짜리니까 3.5g. 딱 절반 정도 약간 못되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루 이스트는요, 미지근한 물에 가루 이스트를 타세요. 가루 이스트를 타가지고 컵에 있는 물을 만들어서 이리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가루 이스트에는 물을 많이 타지 마세요. 나중에 물 넣을 때 물 빼야 되니까 살짝만 컵에다가 한 4분의 1만 타서 가루 이스트를 이렇게 녹이세요.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절반 살짝 안 되게 부으세요. 8g짜리 가루 이스트 하나 사가지고요. 지금 절반 살짝 안 되게 부었습니다. 아마 3.5g 되겠죠? 자, 이것을 녹여가지고, 이걸 저어요. 그래서 저어서 녹이세요. 가루 이스트를. 가루 이스트를 녹여요. 그래가지고 랩으로 감싸가지고 10분간 놔두세요. 10분간 놔둔 다음에 넣으세요. 좀 기포가 생길 때 넣어야 됩니다. 가루 이스트가 활성화될 때 넣어야 숙성이 잘 됩니다. 이제 10분 됐습니다. 자, 10분 후에 넣습니다. 가루 이스트. 자, 요쪽
요쪽 구석에다 넣을게요. 예. 소금하고 안 만나야 좋습니다. 좀 구석에다 넣으세요. 예. 소금하고 안 만나야 되니까 이쪽으로 구멍 파갖고 해도 돼요. 예. 구멍 파가지고 이쪽 이스트 이쪽에다가 자, 이쪽에다 이스트 넣었죠. 그러면 반대편에다가 구멍을 파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스트하고 소금하고 만나면 안 돼요. 둘이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소금은 천일염으로 하세요. 천일염 20g은 이쪽 홈 판 곳, 요 구멍 판 곳 이쪽에다 넣게요. 예. 자,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가 10g입니다. 10g입니다. 수저로는 3분의 1 수저 넣으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바닐라 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닐라 향이에요. 이 바닐라 향. 이 바닐라 향은 밀가루 냄새를 없애주고 우유 냄새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바닐라 향. 이 바닐라 향이 왜 넣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특유의 호떡을 맛이 나야 되는데 이 밀가루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밀가루 냄새가 강해버리게 되면은 특유의 호떡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바닐라 향을 넣어서 밀가루 냄새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 냄새도 조금 없애주고요. 그러니까 이 바닐라 향을 꼭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닐라 향을 이제 식자재 마트에서 이제 사서 넣는데, 자, 이제 바닐라 향이 없으시는 이제 집에서 해 드시는 분들은 맥주를 조금 넣으세요. 맥주를 한 30g 정도 넣으세요. 그럼 밀가루 냄새가 없어집니다. 바닐라 향을 15g 넣습니다. 바닐라 향 15g.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고봉으로 한 수저 넣으시면 되고, 자, 이제 식용유가 60g 들어갑니다. 아마 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포도씨유를 사서 하세요. 그러면 맛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식용유를 주로 하시는데요. 집에서 이제 뭐 포도씨유 아니라도 정말 집에 식용유밖에 없다 그러면 햇빛 식용유라든가 그런 거 넣으셔도 됩니다. 60g이요. 식용유 60g 넣겠습니다. 자, 이 옥수수 가루가 왜 중요하냐면 옥수수 가루는 쫀득하게 나오는 맛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호떡이 고소하지 않습니까? 쫀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옥수수 호떡이라는 게 옥수수를 1kg 이상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호떡이죠. 지금 이거 살짝 넣었는데요. 많이 넣으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넣는 것이지. 옥수수 가루를 넣으면 쫀득거리고 아주 맛있다는 거. 그거 아시고요. 그리고 쫀득거리는 양념으로 감자 전분이 있어요. 감자 전분. 감자 전분도 한 숟가락 넣으세요. 감자 전분도 한 숟가락 넣으세요. 이 감자 전분하고 옥수수 가루하고 짝이에요. 감자 전분하고 옥수수 가루는 둘 다 쫀득거리는 맛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넣으면 맛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삭거리는 겉을 바삭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옥수수 전분입니다. 겉을 바삭하게 하는 거. 자, 이게 옥수수 전분이에요. 옥수수 전분. 자, 옥수수 전분 한 수저. 이 겉을 바삭거리게 하는 옥수수 전분을 왜 호떡에서는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넣으면은 이제 더 맛이 좋아지고 또 넣으면은 또 일하는 데도 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옥수수 전분이라는 것은 많이 넣게 되면 겉이 질겨져요. 근데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 질겨지니까 살짝 넣어주는 것이 겉을 약간 바삭하게 하니까 이게 빚을 때요. 빚을 때 손에 덜 달라붙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겉이 바삭하니까. 빚을 때 손에 덜 달라붙게 해요. 이 옥수수 전분을 조금 넣는 것이. 그래서 웬만하면 넣어주시라는 거 넣어주시면 맛있고, 원래 이제 전분을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이제 숙성에 방해된다고 하는데, 이 한 숟가락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숟가락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정량이죠, 뭐. 이걸 넣으시게 되면은 괜찮아요. 크게 방해는 안 받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지만요. 자, 그럼 옥수수 전분까지 넣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흑미쌀을, 250g 넣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흑미를 제가 어떻게, 흑미쌀을 사와가지고, 슈퍼에서 사와가지고, 제가 흑미쌀을, 믹서에다가 갈았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흑미쌀은 믹서에 가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찹쌀 흑미를 하려면은요, 찹쌀로 하지 마시고, 찰흑미라고 있어요. 찰흑미. 그리고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찰흑미는 이걸로 하게 되시면은 굉장히 찰지죠. 그러면 찹쌀 호떡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손님들이 드실 때. 그러니까 이 1kg 반죽이에요. 이 1kg씩 이렇게 동네에서 사도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1kg 찹쌀 흑미 호떡 반죽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300g 정도만 300g 정도만 이것을 하셔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쌀가루나 찹쌀가루는 밀가루의 숙성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뭐 찰지게 하고 싶다 해서 막 너무 많이 막 6대4, 5대5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숙성이 안 돼 버리니까 밀가루가 그러면 맛이 부드럽지가 않죠. 숙성이 돼야지 호떡이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7대4 이게 7을 밀가루로 하시고 3을 찰흑미로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찹쌀가루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돈을 아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찹쌀 20kg짜리 국산밖에 없어요. 아까 이 흑미 찹쌀 이거에서 3분의 1 넣고 갈았어요. 그러니까 또 갈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그릇에 담아져 있는 거 300g에서 100g 정도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나머지 100g을 넣었어요. 이 안에요. 이 안에 넣었어요. 또 100g을 300g은 오늘 갈고 있는데 이제 100g을 또 넣었어요. 그럼 이제 200g 들어간 거예요. 이 믹서기 안에. 자, 그럼 또 갔어요. 다 갈아졌습니다요. 지금 200g 갈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0g 넣을게요. 자, 이게 300g 찰흑미 가루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죽할 때마다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날 잡아서 많이 해놓고 비닐로 넣어가지고 냉동시키세요. 이렇게 냉동시키세요. 냉동시키세요. 냉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후에 써도 돼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아셨죠? 꺼내가지고 이제 쓰실 때는 이제 해동해서 쓰시면 되죠. 밖으로 빼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 흑미쌀 믹서에 간 거예요. 250g. 흑미쌀 믹서에 간 거 250g 넣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흑미쌀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흑미쌀을 사다가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을 해서 굽게 되면은 그 검은빛 먹음직스러운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호떡에서. 그리고 이제 이 찹쌀가루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들어가거든요. 찹쌀가루가 자, 찹쌀가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흑미쌀을 집어넣고요. 뭐 찹쌀가루를 안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넣으시는 게 좋아요. 호떡에는 찹쌀가루는. 이것은 이제 이것도 물론 쫄깃하게 합니다. 흑미쌀도 쫄깃하게 만드는데 약간 맛이 조금 더
쫄깃하게 하려면 찹쌀가루가 아무리, 이것은 쌀가루잖아요. 흑미쌀은 쌀이니까 쌀가루잖아요. 쌀가루보다 더 강력하게 쫄깃하게 하는 것이 찹쌀가루예요. 그러니까 흑미 찹쌀 호떡 하면 아주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찹쌀가루를, 예. 흑미쌀가루를 지금 250g 정도 맞추고, 아무리 더 넣더라도 300g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예. 그런 찹쌀 호떡인데, 예. 하여튼 흑미쌀이든 찹쌀가루든 300g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7대3. 7이 밀가루를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3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찹쌀가루가 너무 많으면 숙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노선 300g까지만 넣어야 돼요. 지금 250g,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저기 저 흑미쌀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50g만 넣는다고요. 찹쌀가루 내가 50g만. 예. 찹쌀가루 50g만 넣었어요. 예. 자, 이렇게 찹쌀가루 조금 넣어주세요. 뭐, 흑미쌀을 200g 넣고 찹쌀가루를 100g 넣어도 됩니다. 하여튼 한 300g까지 맞추세요. 거기서 원가 재료를 아끼시려면 250g까지 하세요. 원래는, 숙성을 위해서 250g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동영상 올릴 때, 찹쌀 호떡 동영상 올릴 때 250g 맞추라고 했는데요. 250g 맞출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흑미 찹쌀을 150g 하시고, 100g을 찹쌀가루로 하세요. 예, 그렇게 250g 맞추셔도 됩니다. 그러나 300g 맞춰가지고 제대로 숙성해서 하게 되면 쫄깃쫄깃하니 엄청 맛있겠죠. 아무래도 찹쌀가루가 300g이 들어가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물이 중요합니다. 자, 물은 770g 들어갑니다. 물은 770g. 그게 뭐냐면은 물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유하고 이제 같이 넣게 되잖아요. 자, 우유가루예요. 우유가루, 우유락. 자, 우유락이거든요. 우유락.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우유락이 하는데요. 우유보다 우유락은 조금 덜 넣어도 됩니다. 덜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유로 넣을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반죽하시는 분들은 우유 100g을 넣으세요. 1kg 반죽에 100g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면 하여튼 간에 우유 100g만 넣어도 충분하니까요. 자, 우유 100g이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유가루로 넣었어요. 우유락. 자, 우유락 100g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유가루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을 집어넣을 때 이제 우유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유로 이제 가정에서 이제 100g 우유가루를 못 구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시험 반죽 하고 싶은데 지금 우유가루가 없다. 그러면 그냥 우유를 100g 넣으셔야 해요. 그럼 100g 넣으세요. 우유를 100g 넣어야 됩니다. 100g 넣으시고, 자, 100g 넣었으면 우유도 액체잖아요. 그럼 물도 액체예요. 그런데 제가 물은 레시피가 있잖아요. 75%로 맞추세요. 75%. 호떡 반죽은 물을 75%. 그러니까 이 반죽의 전체 액체 양념을 75%로 맞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반죽이 지르면 맛있어요. 부드럽고. 근데 내가 좀 더 질게 하고 싶다. 그러면 80%까지 맞추는 거예요. 수분을. 전체 수분을 80%까지 맞추는 거예요. 전체 액체. 근데 물을 제가 이제 여기서 770g 넣으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를 100g 넣었다. 그러면 물은 몇 g 넣어야 되냐면 670g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식용유도 한 60g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식용유도 한 60g 넣었으니까는 제가 670g을 안 넣고 600g만 넣으려고 그래요. 얘가 식용유가 60g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식용유도 전체 액체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도 물로 들어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00g 넣으면 돼요. 물은 600g 넣으면 돼요. 조금, 자, 75%가 조금 넘어도 괜찮으니까요. 자, 물 600g.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미지근한 물. 이제 반죽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을 마지막에 집어넣으면서 반죽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죽을. 아셨죠? 자, 여기 물입니다. 물은 몇 g이요? 600g.
그래서 770g을, 예, 770g 정도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 75%에서 80%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물이 수분이. 자, 1kg 반죽이에요. 예, 물의 기준은 770g입니다. 1kg 반죽이라면. 그럼 이게 3kg 반죽 하시는 분은 2310g 나와요. 2310g. 3kg 반죽 하시는 분은 물 2310g 넣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지금 1kg 반죽 하니까 물의 기준은 770g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딱, 반죽에 물을 제대로 맞추게 되는 것이에요. 예. 75%에서 80%그 사이로 들어가면 돼요, 물은. 80%를 넘어가면은 너무 질어요. 예, 장사하실 때 너무 지르면 힘이 듭니다. 앞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막 만들 때 손에서 장갑에서 미끄러져요. 그럼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액체는 밀가루에 80%를 넘지 말라는 거. 예. 근데 적당하게 하고 싶으면 75%, 난 질게 해서 맛있게 손님 잡겠다. 그러면 80%,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양념으로 마가린 끓여서 이제 식힌 물입니다. 예. 마가린 끓인 물 50g. 자, 이것을 마지막에 넣는 건데요. 물을 집어넣고, 예? 반죽을 하잖아요. 예. 이제 이 물을 집어넣고 막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시작하세요. 물을 집어넣고 반죽을 시작을 하시고, 막 주물르고 이제 물을 집어넣고 주물면서 반죽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마가린을 왜 제일 마지막에 넣냐? 이 마가린하고 되도록이면 이스트 끓인 물, 마가린 끓인 물하고 이스트하고 만나면 안 되거든요. 숙성이 나중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가린을 제일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물을 막 집어넣고 막 손으로 비비면서 반죽을 하세요. 반죽을 하시면서 이제 물하고 양념하고 밀가루하고 이제 막 이렇게 섞일 거 아니에요. 반죽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랬을 때 그 섞인 혼합물에 이 마지막으로 이 마가린 물을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식은 것을. 예. 식은 것을 집어넣으면서 또 계속 반죽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스트하고 마가린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숙성이 뭐 잘못되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제일 안전한 거죠. 그 방법을 하는 것이. 예, 그래서 마가린을 가장 반죽 시작하고 주물면서 마가린은 가장 마지막에 넣는다는 거. 그거 명심하세요. 그래야지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마가린 가장 마지막에 넣고 막 반죽을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반죽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안 올리고 여기서 마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올렸어요. 반죽하는 방법은 500g 반죽, 찹쌀 호떡 1kg 반죽, 그 다음에 호떡 반죽 1kg, 또 호떡 대용량 3kg 반죽, 6kg 대용량 반죽, 이렇게 동영상이 한 4~5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죽하는 방법은 드릴로 또 해야 장사하시는 분들은 편하고, 드릴로 막 돌려버려야 이게 맛있어져요. 더 밀가루를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요, 드릴로 막 돌려버리게 되면요, 더 반죽이 잘 되는 거니까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반죽하시는 분들은 많이 치대야 되니까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까지 하신 분들도 있어요. 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시고, 자, 반죽하는 영상은 제가 올렸던 다른 영상 3kg 반죽법을 참고하세요. 3kg 반죽법을 참고하시게 되면은 반죽하고 드릴 반죽하고 숙성하는 것까지 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건 가루 이스트 넣었잖아요. 가루 이스트 넣었으니까 가루 이스트는 숙성을 4시간 이상 시키지 마세요. 한 3시간 정도만 시키세요. 생이스트 반죽은 거실에다 놔두고 한 6시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반죽을 할 때요, 이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최하 이제 숙성할 때 최하 단위가 이제 호떡 반죽은 이제 8시간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보일러를 켜놓고요,
아주 추운 겨울에만 이불 속에다가 넣어놓고요. 딴 때는 있잖아요. 이불 속에다 넣지 말고 그냥 거실에 놔둬야 좋습니다. 거실에다 그냥 놔두고 공기도 훈훈하잖아요. 그냥 거실 탁자 위에 놓고 6시간 놔두세요. 겨울에. 그러면 다 숙성돼요. 숙성되고 그리고 반드시 숙성 다 된 다음에 공기를 좀 빼줘요. 뚜껑을 열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냉장고에다 2시간 넣어놔야 돼요. 2시간 넣어놓는 이유가 뭐냐? 좋은 숙성을 왜 하느냐? 좋은 숙성을 한 반죽이 훨씬 손에 덜 달라붙어요. 만들 때. 빚을 때 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숙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호떡 소 얘기는 제가 호떡 속 만드는 방법 영상을 올렸어요. 호떡 속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호떡에서는 계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호떡은 계피 냄새예요. 멀리서 딱 지나가면서 계피 냄새가 싹 이게 나야지 사람들이 싹 와서 사 먹거든요. 계피 안 넣으면 안 됩니다. 호떡 소 넣을 때 계피 생명입니다. 예. 설탕하고 계피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은 내가 호떡속 만드는 법 영상을 올렸어요. 호떡속 만드는 법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동영상 제가 길게 조금 했어요. 왜냐면은 이 솔직히 이제 레시피 이게 전수하는 게요. 이제 15분까지도 이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 레시피에 대해서 못 해줬던 말까지 조금 오늘은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반죽 꼭 성공하셔서, 식구분들하고 맛있게 또 해 드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흑미호떡. 자, 이거 반죽에서 굽게 되면은 엄청 맛있습니다. 예, 보장합니다. 예. 그래서, 자, 장사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험 반죽 하세요. 시험 반죽 하시고 장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물가는 올랐지만은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물가 올랐으면은 자기가 반죽을 직접 해서 하면 절감되는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예.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